독도는 한국 땅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독도의 지정학적 양상과 그 의. 독도는 울릉도 동남방에서 8마일 지점에 있는 동해상의 화산도로서 여러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해식 지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곳은 풍파가 세고 대부분이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주민은 없고 우리 해경대와 외로운 등대만이 설치되어 조국의 방파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이곳을 탐방하는 관광객들이 일시적으로 주거하기도 한다. 독도는 수산과 관광자원이 풍부한 무인고도로서 동서 두 섬과 크고 작은 돌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그 넓이는 동도가 16,200평이며 서도가 45,000여 평, 그 밖은 작은 돌섬을 합하여 약 7만여 평이 되는 섬이다. 독도, 서도의 전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독도의 사자암은 무수한 갈매기의 보금자리요 물개의 서식처로서 독도 주변에는 각종 어업을 활발히 전개시킬 풍요한 어장이기도 하며 천혜의 관광지이고 군산상의 해상 요충지로서의 그 의미가 크다. 독도의 위치는 북위 32도 36분과 동경 130도 47분에서 54분 사이에 자리 잡은 최우 동단의 섬으로 강원도 울진에서 70해리, 부산에서 80해리, 일본의 언기도에서 86마일, 울릉도에서 8마일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청명한 날씨에는 모도, 울릉도에서 바라다 보이며 동도와 서도는 약 200m 사이에 접해 있다. 서도의 고도는 74m, 동도는 9m의 높이로 바다에 솟아 있어 지나는 크고 작은 선박들이 마음의 포근한 관광지로서 그 구실을 다하고 있다. 독도는 옛날에는 울진현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현재 행정상의 관할은 경북 울릉군 남명도동 1번지로서 그 지세가 정명하듯이 단해의 화산암으로 기형을 이루고 있다. 옛부터 약간의 잡초 위에는 수목들이 생장하지 못하며 식수의 곤란으로 사람이 생활할 수 없는 적막한 섬으로서 그곳의 벼랑에는 갈매기와 각종 조류가 서식하며 우리의 젊은 해경들만이 조국을 품에 안고 우리의 어장보호와 국토 수호에 여념이 없는 곳이다. 울릉도는 옛날의 우상국으로 서기 5세기 말경에 험준한 지세의 이를 믿고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였던 반도의 패자인 신라와 겨루던 강자였으며 그 위용은 지금도 옛날의 사기에 수록되어 있음을 본다. 독도에 관한 명칭은 고대로부터 여러 가지 이름을 가졌으며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무능도, 돌섬, 가지도, 자산도 등으로 불리었다. 오랜 옛날부터 울릉도 토민들은 이 섬을 독섬이라고 불렀다. 독도는 울릉도 정주민의 고기잡이 터전이 있던 섬이기 때문에 한자명을 쓰기 이전부터 관습적으로 부르던 토박이 이름이 바로 독섬이다. 또 많이 부르던 독도의 이름은 가지도라 했다. 이 섬은 본래 물개의 서식지로서 조선 왕조 때부터 물개섬이라 명명했고 이것은 당시 물개를 가지라 했다는 데서 연유된 것이라 생각한다. 앞에서 설명한 독도의 지세를 보다 더 상세히 고찰해 보면 지세는 섬의 최고 지점인 해발 3230피트로 험준한 산악형을 이루면서 높은 줄령이 우뚝 치솟아 있고 1000피트 이상에 달하는 것이 10여 봉에 이른다. 섬 주위에는 긴 세월 파도에 쓸려 깎아 세웠던 절벽들이 병풍처럼 둘렀고 계곡이 없으며 배가 정박할 적합한 항만이 없다. 다만 도동한 곳에는 적은 많이 있어
북서의 풍랑은 보장할 수 있지만 그것도 풍랑이 거칠면 안전한 선착지는 아니다. 일찍이 우상국인들이 이러한 자연의 요새를 신처럼 믿고 끝내 신라에 불복했으나 신라 장군 이사부가 지세의 헌준왕과 그들이 매우 사납기는 하지만 어리석은 것을 간파하여 많은 나무 탈사자를 만들어 전선에 싣고 그 해안에 가서 큰 함성으로 만약에 항복하지 않으면 이 사자들을 풀어놓아 너희들 전부를 밟아 죽이게 하겠다고 위협하였는데 과연 질겁을 하여 굴복하였다고 삼국사기에 수록되어 있다. 이것을 보면 삶의 입지 조건이 험준한 산악, 그나마 우거진 수림 사이에 기거했던 까닭에 그들의 대적은 신라 군인들보다 신화적인 맹수떼가 대거 침략해 들어오는 것을 더욱 무서운 적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아진다. 이곳에는 옛날부터 우리 민족 예맥, 고구려의 전신인 부족국가의 이름, 이 예맥이 살았고 그들은 이 같은 거친 자연 환경 속에 살아오는 동안 용맹과 사나운 기질을 간직하게 되었다. 군사적 측면의 중요성. 군사적 중요성에서 볼 때 태평양상의 캄차카 반도로부터 싱가포르, 일본으로 이어져 내려온 쿠림 열도를 방파제로 한 대한해협의 동북쪽에 위치하였으며 북으로는 구소련 영토로서 그들의 극동 남하 진출의 길목을 접하여 천연의 해군 요새지로서 그 역할은 크다고 본다. 그 신뢰가 입증한 것으로 1904년에서 1905년 사이에 벌어졌던 러일 전쟁 당시의 블라디보스토크에 정주한 러시아 발틱 함대의 대한해협 진출을 봉쇄하여 그 결과로는 일본의 승리를 안겨다 준 것은 우리의 생생한 현대사의 기록이다.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독도 고수의 자세 확립. 독도 고수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사명임을 재강조한다. 아울러 우리 선조들이 천신만고 지금까지 지키고 가꾸어온 이 땅을 후세인 우리가 계속 이어 더 굳건히 지키고 손질하여 세계를 향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내 나이 38세 때 독도 고수란 책을 발간했다. 그동안 많은 세월이 흐른 오늘에도 자료를 더욱 보완하여 책을 출간한다. 돌이켜보면 1979년 8월 1일 아침 일본의 소노다 외상의 발음과 많은 일본인들이 지금까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큰소리치며 위협까지 가하였고 46년 해방 이듬해에는 독도에 어로 죽인 울릉도의 어민을 학살하였고 그들의 어선 12척을 일본 해군은 한포 사격으로 전부 격침시켰던 일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에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되는 일들이 발생하면 독도 문제를 들고 나왔고 각계각층의 일본 최고 통치자들이 스스럼없이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독도의 시설까지 시비를 걸고 우리의 주권에 정면으로 도전해왔다. 그들은 이미 17세기 말경 조선 숙종 때에도 일본 사람들은 백주 대독격으로 동해의 최동단 고도인 독도를 그네들의 소속이라 주장하며 파렴치한 생떼 때문에 공연한 외교적인 오판이 누차 되풀이 되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민의 도적 근성은 그곳을 침탈하는 야욕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 원래 일본인의 습성은 강자에게는 매우 약하고 약자에게는 도도히 군림하는 못된 민족성을 가졌다. 그들은 죗가는 뉘우치기는커녕 우리 정부의 약점을 최대로 이용하여 국제사회에서도 여론을 기화시키고 한일 감정, 부모를 죽인 원수지간까지 비교될 정도로 이르렀다. 토인비는 역사란 도전과 응징이라고 했다. 여기서 응징의 의미는 무력보다는 자체의 힘을 배양해서 어떠한 외세의 침략에도 국혼을 지키려는 엄결된 힘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 이상 역사의 시행착오를 되풀이 말자는 그런 피나는 부르짖음을 말하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독도는 이미 1500여 년간 우리 민족의 긴 전통성의 숨결과 국맥 속에서 국가와 공동 운명을 같이 하며 외롭게 검푸른 동해 영해를 지켜왔다. 6세기 초 이후 갈매기의 놀이터며 민족 서정의 꿈의 좌표가 된 독도는 기나긴 영로를 걸어오면서 조국 강역을 수호하고 파란만장한 곤욕스러운 영역을 겪으며 이어온 조상의 때 묻은 호국의 영토이다.